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생조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생조합을 만드는 관기분들이 이제 이왕이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준이 높은 사람들끼리 모이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지역으로 묶이고 이런 식으로 묶다 보니까 조합이 여러 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합에서는 모든 이 기생분들을 관리를 하게 되고 그 관리가 된 분들이 요리집에 가서 영업을 하고 하면 이런 계산법대로 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뛰어난 명창이나 뛰어난 분들은 여기 요리집에서 2시간 정도 공연을 하시고 돌아오시면 여기서는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러니까 4시간을 하신 걸로 계산해서 말하자면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뛰어난 명기는 곱하기 3, 4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입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조선 기생조합이 건번으로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건번으로 된 이유가 제가 자료 화면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사진을 보시면 전형적인 예입니다. 공연을 보시면 어떤 공연을 하는 장면을 보여지는데요. 조선 기생이 이제 공연하는 그 그림 엽서입니다. 이 무대가 있고요. 당시의 기생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예능, 그 기회를 보여주기 위해서 수시로 공연을 했습니다. 그 공연 중에 하나의 일부입니다. 어떤 공연을 했냐면 온스페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자기의 그 발표회를 갖기도 하고요. 또는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고아원이라든지 또는 이런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선 공연을 해서 수익금을 기부한다든지 또는 이재민이 생겼을 때 그 공연도 해서 수익금을 기부하는 식으로 사회 순기능도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장을 보면 전통적인 조선, 그러니까 대한제국 황실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일본 강점기 시절에 이런 관기들을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취급을 했냐면요. 이분이 이제 조선 건번 이난향이라는 분인데 동일 인물입니다. 동일 인물이고요. 이제 화장을 한 거와 안 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그 당시 나이가 19살 정도 되셨고요. 이분이 우리나라의 기생연구에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제공하신 분인데 이분이 중앙일보에 1971년도에 명월관이라는 그 기사를, 그러니까 연재물을 남깁니다. 그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에 이분이 22회를 걸쳐서 연재를 하는데 탄생했던, 그러니까 이분의 그 당시 나이가 71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1900년생이시죠.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명월관 기생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분은 1900년에 태어나셔갖고 평양에서 태어났고요. 평양에서 전문적인 기생 교육을 받으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한 13살, 14살에 서울로 와서 기생 조합을 만들 때 처음 참여를 합니다. 그게 다동 기생 조합에 들어가는데 이분이 그 후에 조선 건번에 말하자면 당시의 기생분들은요 번호를 매깁니다. 1번이 가장 뛰어난 기생이고요. 2번, 3번. 이분이 나중에 1번을 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자부심이 강한 건데요. 이분은 이제 나이 30이 넘으실 때 매일신보의 편집국장하고 결혼을 하셔서 은퇴를 하십니다. 은퇴하시고 은퇴한 이제 상처를 하신 분이랑 결혼을 하셔갖고 그 전처 자식분들을 잘 키우셨고 또 노모도 많이 봉양을 잘 하셔갖고 후세에 칭송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생으로서 적지 않게 괜찮은 인생을 사신 분이고요. 이분이 연재한 글들은 지금도 많이 읽혀지고 있고요. 웬만한 모든 분들이 여기서부터 명월관에 대한 단서를 찾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문제의 오늘 핵심인데요. 바로 일제강점기 때 기생들을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내부 대신 송병준이라고 친일파의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당시에 이제 경시청이라고 해서 경시총감이라고 해서 일제 강점기 때 기생들을
허가증을 내주는 겁니다. 이 허가증은 뭐냐면 이 허가증이 있어야 인가증이죠. 이게 있어야 그 영업을 할 수가 있고 세금을 뗄 수 있는 직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증이 없으면 불법입니다. 말하자면. 일본의 강점기에 모순된 게 뭐냐면 이걸로 사람을 통제할 수가 있는 거죠. 누가 그만두고 누가 계속 하는지를. 근데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여기에 기생이라고 되어 있고요. 창기라는 말을 씁니다. 기생은 아까 말씀드린 예와 악을 했던 수준 높은 분이고 창기는 이제 글자 그대로 천한 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요 인가증을 말하자면 요즘에 말하면 개인 사업자 등록증처럼 이게 없으면 말하자면 불법이고요. 이게 있어야 영업이 되는데 이거를 누가 관리해 줬냐면 아까 말씀드린 건번에서 하게끔 만들었어요. 개인이 신청하는 것도 있지만 건번에서 다 관리해 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당분간 기생업을 안 하겠다. 그러면 이걸 이제 잠깐 해소해 가고요. 나중에 다시 갖다 놓고요. 말하자면 기생분들의 자격증이죠, 이게. 근데 일본 제국주의는 뭐냐면 궁중에서 연회를 했고 예약문화를 했던 분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생과 창기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일제강점기의 교묘한 전략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문화를 말살시킬 땐 하층, 어떤 하류 문화로 만들어 놓으면 상층의 문화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생이라는 그 제도가 이 제도에 의해서 국가의 통제가 되고 세금을 바치는 직업 여성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게 바로 한성건번이라는 사진인데요. 이제 한성건번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 게 궁중에서 해고를 당했던 또는 그만두게 됐던 관기, 예약 문화를 이뤘던 분들이 대부분 다 한성건번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였어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제일 높습니다. 이분들은 지나가다가 같은 기생이라도 급이 다르니까 사람을 보기를 이제 낮춰보는 거죠. 내가 누군데? 왜냐하면 가장 제대로 학습을 했고 공연을 잘했던 분들이죠. 이분들은 아까 이제 예전에 우리가 자료나 이런 걸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생서방이라는 어떤 유복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뒤에 꼭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은 우리가 얘기하는 부부가 아니라 뒤를 봐주는 스폰서죠. 보통 스폰서 하나가 기생 3명 정도를 거닐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한성건번의 기생분을 만약에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기생 서방 기부한테 그동안 이 사람한테 들었던 돈을 갚아주는 게 예의, 그 당시 불문율입니다.